울산 민노총이 70억을 들여 짓고 있는 노조회관 건물을 못 쓰겠다며 새 노조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유는 한노총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. 당초 울산은 한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조를 위해서 시의 예산 70억 원을 들여서 노조회관을 건립 중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규모의 또 다른 전용회관을 한 채 더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. 이에 울산시장이 이를 승낙해서 사업 추진에 들어간 상황. 이 같은 민노총의 요구가 알려지자 아니 지역 경기가 휘청거리는데 호화회관을 요구하냐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민노총 측은 이 정도 지원은 받을 수 있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또 지난 3일 국회 앞 민노총의 폭력 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는데 약 500여 명이 복면을 쓰고 등장해 18m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멱살을 쥐고 뺨을 때려 6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. 당시 연행된 민노총 조합원 25명. 이 같은 폭력 행사에도 당일 밤 전원 석방돼서 법 위에 민노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무법천지의 민노총의 위세에 야당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에게는 치유의 법권이 있나 봅니다. 강성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최대 채권자입니다. 사실은 김현 박사님, 그 새로 짓고 있는 울산의 그 노조회관이 이제 시에서 한노총, 민노총을 위해서 70억 원에 굉장히 잘 멋있게 좀 지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한 채 더 지어달라고 하는 게 일단 무리한 요구 아니냐. 노총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건물 아닙니까? 예. 이것을 본인들만이 쓸 수 있는 건물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냐 요청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개탄해야 될지 모르겠고요. 사실 한노총과 민노총 사이에 좀 묘하게 좀 사실은 분위기도 좀 있고 다르잖아요. 좀 그러니까 대립되는 구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. 사실은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대한민국의 아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진짜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 노조들만을 위한 귀족 노조를 위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국민 비판들이 뼈아프게 일고 있는 대목이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. 오히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노총공화국이 아니냐라고 뼈아픈 비판까지 하고 있는 대목인데 민주노총이 어찌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손수호 변호사님, 사실은 경찰도 때렸고 국회 진입을 했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25명에 대해서 경찰이 바로 그날 밤에 전원 석방을 했는데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?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일단 현행범 등으로 체포가 된 상태인데요. 그다음에 조사를 다 마쳤다는 거거든요. 조사를 다 진행한 후에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일단 석방을 한 것인데 지금 일단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 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의 입장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형사처벌 여부가 또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따라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공권력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찰 차원에서 그냥 훈방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위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.